한때 나의 집 거실은 풀지도 않은 짐 상자로 가득 차 있었다. 집 크기를 절반으로 줄여 이사를 했음에도 이삿짐을 충분히 줄이지 못한 탓이었다. 수납상자에 든 물건들은 이전 집에서도 베란다 창고에 처박혀 있던 것들이었지만 나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한 채 1년 가까이 그 짐 상자를 그대로 거실 안쪽에 쌓아둔 채 생활했다. 물건이 가득 쌓여있는 집은 방도 거실도 사람 한 명이 대자로 누울 만한 공간이 없었다. 게다가 집안 가득 흘러 넘쳐있는 물건들은 눈을 감아도 무의식까지 따라와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그러니 아무리 쉬어도 쉬는 것 같지가 않았다. 책을 한 권 읽고 싶어도 잠깐 업무를 다듬을 일이 생겨도 나는 일단 카페로 향했다. 집에서는 도통 집중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물건이 쌓인 복잡한 집에서 집안일에 마음이 가지 않는 것은 당연했다. 모든 게 귀찮아서 결국 미루기 일쑤였다. 최대의 물건 속에서 그렇게 나의 일상 속 가능성은 점점 최소로 줄어들어만 갔다. 그러던 어느 날 사사키 후미오의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라는 책을 읽게 되었다. 물건의 집세까지 내주지 말라. 이 문장을 읽고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것 같다. 정말이지 수입의 꽤 많은 부분이 집세와 관리비 등으로 나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저 서울의 한 곳에서 숨만 쉬고 있었지만 내가 버는 돈의 반의 반이 편히 쉴 공간조차 없는 집에 쓰이고 있던 것이었다. 나는 책을 다 읽자마자 바로 편의점에서 10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 10장을 사왔다. 그간 나 자신이 만들어 놓은 물건의 늪, 수납의 정글에서 탈출하기로 마음 먹게 된 것이었다. 이렇게 나의 미니멀 라이프, 내 인생 최대의 정리가 시작되었다. 맨 처음에는 무지막지한 짐 상자부터 정리했다. 다음 일주일은 옷과 책, 주방용품 가구 순서로 살림살이를 줄여나갔다. 나눔, 기증, 판매, 폐기,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정리했다. 매일 쓰레기를 들고 나르느라 손목이 시큰거렸지만 그래도 탈 정글의 결과는 훌륭했다. 2.5톤 트럭으로 실어온 살림이 다음 이사 때는 1톤 트럭이 헐렁할 만큼 줄어들었으니 말이다. 이렇게 악착같이 물건들을 정리하고 집안이 여유로워지게 되자 나는 집에서 하는 일들을 조금 더 좋아하게 되었다. 집안일을 하든 텔레비전을 보든 그 순간 하는 일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었고 마치 깨끗하게 치운 책상에서 공부를 시작하는 것처럼 집중만 하면 되는 기분이었다. 물론 물건을 비워내는 과정을 보내며 마냥 마음이 개운하진 않았다. 남의 집으로 혹은 쓰레기 처리장으로 흘려보낸 1.5톤의 물건들에 대한 반성에서까지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애초에 최소한만 잘 샀더라면 버리는 일도 없었을 텐데 하는 이런 반성이 점차 나의 소비 습관에 대한 고민으로까지 이어졌다. 그래서 필요한 게 하나라면 딱 하나만 사기. 이런 식으로 규칙을 만들어 일단 쟁여놓고 보던 그동안의 소비 방식을 조금씩 바꿔나갔다. 싸다 싶어 무분별하게 들여놓은 물건들이 결국은 내 공간을 잠식하는 것을 이미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이다.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면 거창하게 들리지만 몇 년째 내가 실천하고 있는 생활을 표현하자면 알맞은 살림쯤에 가깝다. 스님의 선방 같은 텅 빈 공간을 구현하는 게 아닌 내가 사는 집과 내 생활의 규모가 서로 호응되게끔 조절하는 것이 내가 추구하는 궁극의 미니멀 라이프이다. 실천 초기만 해도 나 스스로도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나의 미니멀 라이프는 지금까지 3년 넘게 유지 중이다. 사회적으로도 이제 미니멀 라이프는 꽤 많이 알려지게 되었다. 그래서 매스컴이나 SNS를 통해 우리는 미니멀 라이프 관련 기사나 사진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새하얀 인테리어 가구, 특정 브랜드의 살림살이와 초록 식물들이 보기 좋게 배치된 집들. 그런데 왠지 미니멀 라이프라는 원래의 목적에서
많이 멀어진 것만 같은 느낌이다. 나의 미니멀 라이프는 예쁜 집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경제 상황과 취향을 반영한 내게 맞는 적정한 생활을 하는 것이 내가 추구하는 미니멀 라이프이다. 그렇기에 지금 나의 집의 미니멀함은 무인양품이나 이케아 등의 브랜드와는 결을 달리한다. 사실 나도 한때는 집 꾸미기와 집 자랑에 무척 공을 들였었다. 그러나 이제는 가끔 예전에 쓰던 페이스북만 들여다봐도 부끄러움에 숨이 턱 막힐 정도다. 은근히 새로 산 스탠드를 자랑하고 빈티지 찻잔을 자랑하고 싶어 올렸던 사진의 기록들이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다. 어쩌면 미니멀 라이프를 하며 내가 비워낸 것은 꼭 수납 상자 속의 물건들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커다란 쓰레기 봉투에 담겨 제일 먼저 우리 집에서 퇴거한 것은 SNS에 자랑할 수 있는 삶을 갈망하던 나의 소란스러운 욕심은 아니었을까. 어찌됐건 나의 미니멀 라이프는 지금도 계속 진행되는 중이다. 집안의 수건을 몽땅 꺼내 삶았다. 내친김의 베개 커버들도 삶았다. 몇 년 전 원룸에서 1인 가구의 삶을 시작한 뒤 나는 집의 환경을 유지하는 데는 평소에 상관없이 꽤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했다. 집안일이라는 게 얼마나 많고 끝이 없는지 6시에 칼퇴근을 해서 집을 청소하고 저녁을 차려 먹고 나면 어느새 9시가 훌쩍 넘어 있기 일쑤였다. 집안을 매일 완벽하게 유지하기란 생각보다 참 어려운 일이었다. 이렇게 집안일이 버겁게 느껴질 때면 나는 종종 여행지에서 묵었던 호텔에서의 포근하고 편안했던 기억들을 떠올리곤 한다. 누군가의 손길이 다 늘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는 공간, 물기 없는 세면대, 반듯하게 걸린 타올, 깨끗한 베갯잎. 이렇게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설레이는 쾌적한 그 공간은 그저 이곳에서는 편안하게 쉬기만 하면 된다고 누군가가 나를 다독여주는 듯한 느낌이다.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안락함. 그런 따뜻하고 온전한 위로를 내 집에서도 매일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나는 오늘도 부지런히 집안 여기저기를 정성껏 돌본다. 살림의 규모가 크건 작건 간에 하루만 게으름을 피워도 집안 곳곳에는 쓰고 난 물건이 너저분하게 쌓이게 마련이다. 창틀은 닦아도 늘 까만 먼지가 묻어나오고 만지지도 않았는데 거울은 뿌옇게 흐려진다. 살림은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되돌리고 바로잡는 것을 끝없이 반복하는 일이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영수증을 치우는 것, 의자 등받이가 짊어지고 있는 옷더미를 정리하는 것, 침대 위에 이불을 반듯하게 펼쳐두는 일들은 쉬운 듯 보이면서도 번거롭고 꽤 귀찮은 과정이다. 그런데 이런 작고 소소한 집안일들을 묵묵히 하다 보면 왠지 마음도 가만히 쓰다듬는 기분이 들고는 한다. 사실 내가 사는 집의 구석구석을 돌보는 일은 나를 토닥이는 일이다. 내가 단정한 살림을 꾸려나가는 일에 마음을 기울이는 이유 또한 결국 이 공간이 품은 온기가 바깥 생활에도 스며들게 마련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물건의 자리를 찾아주고 먼지를 털어내고 꼭 거창한 청소가 아니더라도 빠르고 간단한 잠깐의 정돈이라도 충분하다. 이렇게 짧게나마 내 공간, 내 주변을 돌보고 가꾸는 것은 호텔의 서비스와 같은 섬세한 보살핌을 자신에게 베푸는 일이다. 꼭 먼 여행지의 호텔이 아니더라도 나는 바로 지금 내가 사는 공간에서 부드럽게 하루의 매듭을 짓고 잠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그렇기에 나는 오늘도 스스로를 다독이듯 집을 정성껏 돌본다. 그리고 물건과 들뜬 감정이 치워진 빈자리에 여백의 편안함, 비어있음을 그대로 놓아둔다.